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고수의 전략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저녁인데 여러분 마음 편히 지내고 있습니까? 절대 다수의 국민은 마음이 불편합니다. 크리스마스인데 그래도 가족 간 평소에 잊고 지내던 분들과 전화 연결하면서 안부 묻는 것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수의 전략은 단독 보도, 저희들의 특종 보도로 준비했습니다. 언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야말로 터뜨려도 될 때가 됐다. 내란숙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의 술, 그리고 술과 관련된 기행,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최근 대통령 비상계엄 선언 이후에 안가에서도 술을 마셨다는 이야기 스픽스가 단독으로 보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과 함께 정말로 충격적인 내용,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사진을 가지고 있었던 일을 여러분들께 공개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고수의 전략 함께 진행해 주실 신용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용환입니다. 자, 윤석열의 술버릇 네네. 또는 술과 관련된 기행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네네. 참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려오는 여러 이야기들을 봤을 때 이거 공개해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리셨는데. 네네. 크리스마스에 웬 술 얘기냐, 또 뭐 무속과 술, 그야말로 이제 역술, 무속, 술 아니고서는 해결이 안 되는,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제가 그동안 이제 가십성, 특히 이제 어떤 개인에 해당되는 일, 이런 것들은 극도로 자제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술과 역술, 무속이 본질이 돼버렸더라고요. 네. 일이나 정책이나 뭐 국가 운영에 대한 철학 이런 게 본질이 아니라 도저히 술이나 역술 이런 것이 아니고서는 이번에 비상계엄을 그렇게 급하게 정신없이 국민들 가슴에 총을 겨눈 것이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오히려 이게 본질이 됐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즐거운 날 기분을 깨는 게 아니라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술이 취향이다 또는 필요할 경우에 사람들과 한 잔씩 할 수 있다. 대화의 분위기를 돋구는 데 매우 좋은 수단이다. 이제 이런 거 아닌 줄 여러분 아시죠? 윤석열과 술은 실제로 술 때문에 본인의 인생과 본인의 정치와 그리고 대한민국을 망쳤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술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윤석열 술 퍼먹고 일정 취소하는 게 예사였다. 욕쟁이에다가 알코올 대통령이었다. 이거 우리 확실하게 확인시켜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의원이 최근에 KBC 광주방송에 나온 이야기도 있고 또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삼청동 안가를 바로 개조하려고 했다는 것도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이야기 좀 이따가 듣기로 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내용 그거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신용환 교수가 직접 경험한 윤석열 대선 후보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라면은 대통령실에서 경호 직원이 따라붙어서 개인 일정을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충청도를 방문했던 특정 시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해드리면서 관련 증거 자료를 최초 공개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계속 소름 돋는 게 이제 단순히 일정만 펑크나는 게 아니라 정말 당시에도 후보로서 만약에 술 먹고 혼자 갈치자로 걸어다니다 퍽치기라도 당하는 날에는 국가적 자산의 손실도 있겠고 국제적 망신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굉장한 우려가 드는 것도 서슴없이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엔 여지없이 늦게 일정 잡고 펑크 내고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다반사로 있었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로 그 부분을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께 가장 생생하게 와닿을 것 같습니다. 자, 저게 언제 했습니까? 그러면 2022년? 2022년 3월 9일이 대선이었잖아요. 3월 9일이었죠. 예. 그런데 2021년 11월 29일. 그러니까 11월 29일. 대선이 약 3개월밖에 안 남은 거죠. 자, 11월 5일 날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됐죠. 예, 예. 11월 29일 날 충청도 방문 일정이었는데 네네. 자, 저희들이 방문 일정 먼저 한번 화면에 띄워서 보겠습니다.
자, 이 일정에 따라서 충청도를 방문했는데 이제 첫날이 이제 11월 29일 날 저 표에 보시면 예. 맨 하단을 한번 보여주시면 그 한번 봐주시면은 하단을 이렇게 클로즈업 해주시면 비공개 일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비공개 만찬이라고. 네. 제가 만찬 참석자분들 그 프라이버시 때문에 성함을 이제 지웠는데요. 공인들은 뭐 특별히 지우지 않았고 국회의원분들이나 맨 하단 한번 보여주시면 끝나고 나서 이제 비공개 만찬이 보시면 8시까지로 원래 예정돼 있잖아요. 20시니까. 네. 그죠? 그런데 전날도 9시 넘어서 사실상 만찬이 끝나고 이미 만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전 세종에서 충남 대전 세종 분들과 만찬을 하고 이미 취해서 이제 충북 청주로 넘어왔습니다. 청주 오창에 있는 제2모 호텔이라는 곳에 이제 숙박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한번 이제 보여주시면 그 다음 날 일정이 이렇습니다. 그 카드뉴스 하나 봐주시면 참 이 희한한 게 있습니다. 진행자님이 이렇게 보셔도 대선 때 네. 지방 순방을 가면 얼마나 바쁩니까 후보가? 맞습니다. 아침 조찬부터 시작해서 길거리 인사 뭐 별의별 일정들이 다 잡히잖아요. 근데 저기 한번 봐주세요. 첫 번째 일정이 몇 시인가? 11시에 시작되는 거죠. 11시입니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게 당시 이재명 후보님만 보더라도 아침 한 6시부터 계속 있었을 거예요. 뭐 제가 그날 비교는 안 해봤지만 선출직 공직자라면 대다수가 선거운동 기간에는 새벽부터 시장에 간다거나 네. 아니면은 아침에 그 일용직으로 또 일자리를 구해서 나가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시작을 하고 또 출근길에 인사해야 되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11시부터 이제 일정이 시작된다는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것인데 이 정도인데 지방에 내려갈 때는 더 압축적으로 쓰잖아요. 시간을 굉장히 빠르게 예. 움직이면서 이동하면서 여러 군데를 커버하려는 노력을 하는데 지금 보셨다시피 11시에 이제 첫 일정이 시작됩니다. 저 일정표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술에 쩔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경계를 하면서 미리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현실적으로. 자, 그러면 보통 후보가 되면은 이제 술자리가 불가피하게 생기는 것은 건배사를 하기 위해서 맥주 그렇죠. 한 잔 놓고 이러는데 네. 아예 작심하고 술을 먹는다. 그러면 지금 최초로 우리가 11월 29일 날 청주에서 있었던 일을 다시 네네. 복기를 해보면 네네. 10시에 이미 아까 이제 일정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네, 그 전날 당시에 거, 예, 네. 자 비공개 만찬을 통해서 하고 술을 엄청 마시고 예. 호텔로 돌아왔는데 청주에 있는 제2호텔이라는 곳을 왔는데 자, 그게 10시쯤 왔습니다. 10시쯤 왔습니다. 늦은 거죠, 이제 그것도.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일정을 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날 밤에 이제 대통령 후보인데 혼자서 갑자기 나가버렸다. 네네. 그리고 경호원들의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호원 몰래 혼자 나가서 그날- 정말로 술을 만취 상태까지 네. 마셨다라는 이제 이야기인데요. 그 내용 설명 좀 해주시죠. 네네. 그날 그 방 배치도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그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되면 정부에서 경찰과 이제 경호처 협조가 돼서 경호원들이 배치가 됩니다. 저게 보시면 이제 제2모 호텔에 26층 7호실 별표 쳐 있는 게 이제 후보의 방입니다. 제가 직접 그날 상의를 하면서 호텔 본부장하고 같이 이제 그리면서 했던 거고 엘리베이터 나오자마자 바로 이제 룸으로 가게 돼 있고 2606호와 2608호가 경호원들 방입니다. 2603호와 2601호가 이제 수행하는 일반 수행하는 직원분들 등등이 머무는 방입니다. 그런데 2607호에 이제 짐을 풀고 그냥 그렇게 주무시는 걸로 알고 저는 1층에 조그만 비즈니스 룸이 요 지금 스튜디오보다 작은 그 방에서 이제 복사기와 프린터가 있는 데서 내일 일정을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나와서 의전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이제 일일이 전화해서 확인하고 있었는데 이용 의원이 당시에 이제 수행실장을 했거든요. 제 앞에 앉아서 같이 하다가 막 졸아요. 그래서 먼저 들어가셔라. 수행실장 하느라고 너무 힘드신데 먼저 들어가 쉬셔라. 하고 이제 저와 제 고등학교 선배님, 백모라고 하는 고등학교 선배님이 옆에서 같이 이제 저녁을 같이 시간을 이렇게 해주고 계셨는데 갑자기 10시 반쯤 됐는데 호텔 로비에 후보가 딱 나타난 거예요. 혼자. 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이 룸에서 이제 타이핑하다가 전화하다가 놀라서 튀어나갔죠. 그래서 이제 모실까요? 라고 했더니 쉿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텔 직원도 못 본 척 해라라고 이제 쉿 하는 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게 뭐 조용히 뭐가 있나 해서 일단
로비에서 이제 앞에 출입문하고 그 앞에까지는 모셔다 드렸는데 혼자 걸어가요. 저벅저벅 걸어갑니다. 술이 얼근이 됐잖아요. 이미 저녁 자리에서 술을 먹고 왔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그걸 픽업으로 오는지 이런 얘기를 전혀 이제 하지를 않아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밀린 일을 처리하면서 계속 그 로비에서 기다렸죠. 이 방에서 일하면서. 그랬는데 12시가 돼도 안 옵니다. 1시가 돼도 안 옵니다. 2시가 돼도 안 옵니다. 그날 진눈깨비가 꽤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골이고 그 호텔이 특이하게 주변이 허허벌판이 아무것도 없어요. 기반 시설 같은 게 거의 없어요. 여기 도시에 밀집돼 있는 이런 호텔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뭐 거의 이제 졸다시피 밀린 일 하는데 갑자기 2시 반쯤에 호텔 출입문 앞에서 갈치자로 저벅저벅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튀어나가서 부축이고 들어오는데 이제 호텔 로비에 남자 직원이 있잖아요. 밤 근무하시는. 본 척하지 말아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막 열어주려고 오는 거를 이렇게 물리치고 제가 직접 이제 해서 방에 가서 눕혀드리고 이제 그렇게 나왔죠. 그게 이제 일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대한 문제들이 있는 거죠. 아까 방 배치도 보셨지만 첫 번째로 그때 파견 나온 경호원들은 어디 소속입니까? 그 당시에 국민의힘 기준으로 보면요. 대통령실 청와대 소속이죠. 그렇죠. 청와대와 경찰에서 협조해서 나오는 경호원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보고 안 들어갑니까? 만약에 술 먹으러 간 걸 알았다면 첫 번째. 두 번째, 경호 실패죠. 그러면 그 당시 문재인 정부였을 때인데 그러면 다 위에 나중에라도 사후라도 보고가 됐겠다. 그러면 이미 그때 약점 잡히고 뭐 하는 거는 국힘 입장 또는 대통령 후보 입장에서는 다 그렇게 들킨 거 아니냐 한 가지. 그다음에 경호 실패는 정말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 시골에서 누가 술 취한 행인이 싸움이 붙었다든지 또는 뭐 퍽치기 같은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누군가라도 괴한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공격을 한다든지 만약에 그랬다면 정말 국제적인 망신이죠. 그래서 제가 누가 내려줬는지를 못 봤어요. 그때 내려주고 간 사람을 제가 봤으면 굉장히 혼내키는 게 정상이었겠죠. 나중에 후일담으로 들었습니다.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그다음에 당시 윤석열 후보는 자칭타칭 술친구라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 경남 쪽에 있는 박모 의원님 그리고 비례로 오셨던 의원님 또 충청 지역의 의원님 해서 다 비슷한 동년배 술친구라고.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건 그분들이 그분들 입으로 스스로 자기가 술친구라고 일종의 이제 자랑을 하는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황당한 분들하고 밤새 술 퍼먹고 2시 반 넘어서 들어왔던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일정이 이제 안 되니까 아까 보여줬던 그 일정이 아침에 나가지 못하고 11시부터 이제 시작한다. 11시부터 시작이면 사실은 넉넉하게 잡은 거잖아요. 일반인 기준이면 이미 중천에 해가 떠 있을 시간이잖아요. 아무리 겨울이라고 해도 환할 때고 11시 일정도 항상 빠듯하게 맞추다 보니까 윤석열 씨가 지각하는 거는 아마 수도 없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알려져 있는 뉴스만 해도 많고. 그날도 제가 그래서 오늘 이거를 자료를 찾으면서 다시 뉴스를 검색해 봤더니 그날도 계속 20분 30분씩 지각을 합니다. 그날조차도. 11시조차도 이제 지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정도에서 이준석 의원은 본인이 직접 집안 일정 전체를 취소시켰다. 수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 1만 명 정도 모인 자리에서도 행사 참석을 펑크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준석 의원은 당시 당대표로서 윤석열과 관련된 술 얘기 어떻게 하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술 이슈 이거 뭐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도 뭐 아침에 새벽에 일정 잡아놓으면은 술 드시고 못 나오고 그랬다는데 진짜인가요? 그게 사실 지방 일정이 몇 번 있었는데요. 지방 일정을 통째로 펑크낸 적도 있었습니다. 술 마시고요?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 지역 주민들이 마음이 상하실까봐 어딘지 제가 딱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엄청 뭐라 한 적도 있었고요. 예, 제가 큰 틀에서 사람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아니 뭐라고 이제 술 당분간 좀 자제하시라 그만 드시라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아니 여기 지금 그 지지자들이 중소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몇천 명 거의 10,000명 가까이 모였는데 여기다 대고 내가 뭐라 그러냐. 예. 이분이 뭐 그랬더니만 뭐
아유 오늘 그냥 대표님이 좀 이렇게 어떻게 말씀 잘해주시고 아니 이게 냉정하게 말하면은 네. 여기 저 보러 온 사람 얘기는 저 보러 온 사람 며칠이나 되겠느냐 후보 보러 온 사람들이 대다수고 그런데 정말 실망스럽지 않겠느냐 빨리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날 이제 한 3군데 정도 유세가 있었는데 뒤에 일정이라도 빨리 기차 타고 내려오시라 뭐 이렇게 제가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들어보셨죠? 지금 생방송으로 고소의 전략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 댓글 주고 계십니다. 아시는 분도 있고 처음 듣는 분도 있고요. 오늘 저희들이 공개하는 저 내용은 우리가 취재한 부분은 최초다. 자, 윤석열의 이 술과 관련된 이제 기행은 이런 스토리는 자, 이준석 의원이 지금 하는 얘기 이제 들어보면 지방 행사에 아예 통째로 행사 자체를 참여하지 않는다. 한 10,000명 정도 왔다. 이거 어떻게 말하느냐라고 이제 하면 조금 전에 지금 신 교수가 언급했던 그 상황과 이준석 의원이 언급했던 그 상황은 다른 상황이죠.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상황하고는 다른 날 다른 상황이에요. 실제로 통째로 펑크낸 게 있어요. 자, 실제로.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일정을 취소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신다. 이게 이제 말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대통령이 되고 난 지금 2년 반 뒤에 이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거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서 국정 수행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네네. 정말로 이건 국민들에게 알려지면 안 되는 뉴스인데 네. 왜 그런 심각성을 알고도 이걸 고치지를 못했다 또는 참모가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잖아요. 지금 이제 진행자님 말씀처럼 참모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러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하나 에피소드를 또 말씀드릴게요. 어느 정도냐면 거꾸로요. 그거에 부안해동하고 딸랑딸랑 하면서 같이 술 마시고 내가 술 친구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좋은 쪽으로 가기 때문에 더 그런 것들에 집착해서 오히려 부어라 마셔라가 된 거죠. 에피소드 중에 3월 9일 날 개표하던 날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도서관에서 개표 현장을 다 같이 모여서 지켜봤습니다. 그날 그 개표 현장에서 수많은 언론사들이 지금 카메라, 영상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만취가 돼서요. 아직 개표 끝나기도 전에 여러 사람들이 대통령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소위 그 술친구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만취가 돼서 개표장에 국회 도서관에 와서 대자로 이 의자에 걸치고 누워서 소리를 지르고 고래고래 지르고 그래서 3명이나 그래서 의원들이 서로 뜯어 말리고 이러는 중에 나중에 이제 당선이 확정되고 아직 그 개표가 완결이 안 됐고 박빙의 마지막까지 있을 때 초접전 상태에서 초접전 상태에서 미리 술을 다 퍼먹고 와서 그 난리가 벌어졌던 거예요. 아니 그러면 소위 말하는 술친구라는 사람이 국회의원도 있고 네. 또 정치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의 현역 의원들이었죠. 그 현역 당시에. 의원들이 개표하는 당일날 술을 퍼먹고 그 당사로 와서 당사가 아니라 그 국회 도서관 개표 현장 그 개표 현장에 우리가 개표를 와서 다 같이 지켜보는 현장. 와서 술주정을 하고 네네. 대자로 이렇게 쓰러질 정도로 고함을 지르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네, 이것은 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냐면 그때 무대예요. 약 20여 개의 뭐 KBS, MBC 뭐 어디에서 쭉 그 카메라들이 쫙 있는 거예요. 객석을 향해서 당선자 들어오는 모습 잡고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영상 자료에 다 남아 있어요. 다만 그날이 개표하고 당선이 확정되는 중요한 날이고 또 이기면 좋은 날이기 때문에 언론사들이 다 참았을 뿐이에요. 그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실제 영상에. 물을 갖다 뿌리고 생수를 갖다 들이붓고 해서 데리고 나가고 하는 네. 장면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도 영상으로 어딘가 남아 있을 것이라는 있습니다. 이야기고요. 이게 나라냐 술주정뱅이 미칭왕이가 대통령이었다니 이렇게 이제 한범성님께서 주시고요. 지금 이제 이런 문제가 어제 오늘이 아니라 지속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이어서 누군가 말을 하면 찍히기 때문에 이런 미치광이 수준의 술주정을 매일 저녁 아니 하루가 멀다 하고 봤다는 건데요. 더 충격적인 내용 여러분 아시죠? 용산으로 출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남동 관저에서. 그런데 그 출근길 시간을 못 지키니까 가짜 사이카 부대를 보내고 자 시민들은 얼마나 그 시간이 교통체증으로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출근해야 될 시간에 출근을 못하니까 가짜 경찰 사이카 부대 호송 차량을 보내고 본인이 또 출근하는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경호가 시작되는, 경찰 경호가 시작되는 이 상황. 얼마 전에 노영희 변호사가 노영희 TV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인데요.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경찰 목소리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함께 공유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러면은 이 사람이 출근도 안 하면서 출근한 척하고 그 문서 같은 것도 다 가짜로 쓰고 이랬다는 거 아니야? 그랬겠죠, 뭐. 그건 다 아는 사실인데요. 뭐, 경찰이나, 거기 근무했던 다 알아요, 그런 거는 뭐. 공공연한 비밀이죠, 뭐. 그러면 왜 맨날 출근 이렇게 늦게 하는 거야? 술 먹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허위 출근하는 거, 이렇게 행렬, 대통령 출근하는 행렬을 가짜로 시민들이나 기자들 본 눈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한 게 벌써 오래됐어요. 저희는 알잖아요. 야, 이번 행렬은 가짜 행렬이래, 가짜 행차래. 그러다가 11시쯤 되면, 야, 전부 이제 출근한다, 준비해 하고 배치했는데, 대통령이 계속 1시간, 2시간 끌면은, 야, 다시, 야, 들어가, 쉬어. 또 한두 시간 있다가, 야, 이제 진짜 출근할 때 다시 배치하라. 그래가지고 3시, 4시에도 출근하고, 그리고 출근해서 6시 땡하면 들어오는데요, 뭐. 그러면 하루에 근무를 몇 시간도 안 한다는 거잖아. 자, 일국의 대통령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출근 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가짜 출근 차량을 보내고 본인이 나올 때는 또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한두 번도 아니다. 경찰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면 자, 대통령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무슨 대통령이 이런 사람이 다 있느냐, 이거 지금 용서를 할 수가 없는데요. 예. 뭐 비상계엄을 떠나서도 일반 저런 근태 아마 일반인 같으면 벌써 해고가 된 거죠. 일반 그 국민들 시민들 같았으면 만약에 네. 직장인이든 뭐 직장의 오너라고 해도 아마 저 정도 같으면 기업에서 인정을 안 할 정도인데 소위 말하는 뻥카가 사실은 꽤나 널리 알려졌었습니다. 경찰 알고 있는 멤버들이 여러 번 이제 비슷한 귀띔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당선된 이후에 제가 직접적으로 뭐 같이 생활하지는 않아서 아유 설마 그렇게까지 또 하겠냐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정말 너무나 많은 출퇴근을 그렇게 뻥카로 시민들 그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고통을 만든 거죠. 그러면 두 가지 면에서 다 금태도 그렇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준 것까지 다 손해배상을 세게 청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자기 돈 가지고 술 마십니까? 아니면 그것도 국가 예산으로 술 마십니까? 저건 다 국가 예산으로 자, 먹었죠. 그다음에 별 것도 없죠. 경찰이 저렇게 호송 차량을 자, 인력, 차량, 그리고 차량에 들어가는 기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자, 이런 것도 그러면 다 우리가 손배 청구해서 그렇죠. 뻥카 보냈던 거 반드시 국민들 앞에 정말 이걸 그대로 되돌려 받아야 한다는 생각도 들고, 무슨 저런 대통령이 있는데도 국민의힘은 누구도 제지하지 않고 있었다. 이것도 상상 초월 아닌가요? 오히려 제가 이제 기존에 한 2년여 동안 주변에 같이 이제 캠프에 있었던 멤버들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다 자랑질하는 게 이런 거예요. 너 한남동 가서 뭐 초대받아 가봤냐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고위직 사람들이죠. 그런 것들을 자랑질하고 있는 거예요. 가면 이런 얘기를 해요. 막걸리를 뭐 60병을 먹었다. 예를 들어 지자체장들 네. 모임에서. 그러면 1인당 먹어도 대충 3병 이상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막걸리 60병 먹기 전에 폭탄주 10잔으로 입가심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보통 입가심이라 그러면 소맥 같은 거 한 잔 정도를 먹고 뭐 다른 술을 먹었다. 이렇게 이제 입가심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보통 일반인들은. 그런데 소맥 10잔을 먹고 입가심을 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농담을 많이 했습니다. 뭐냐면 윤 대통령하고 그 건배를 할 때는, 윤석열 씨랑 건배를 할 때는 본인 잔은 예를 들어서 500cc라면 저희 잔은 300cc.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적으로 아주 우리가 좀 창피한 얘기들을 한 적이 있죠. 참 배놈님께서는 파면 팔수록 기괴하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이야, 정말로 미치겠다 이렇게 말씀 주신 자 서리꽃님도 계십니다. 내라는 힘당은 한톡송 당장 해산시켜야 한다. 정말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나. 다른 공무원들은 몇 분 지각했다고 해임 사유에 들어가는데 그렇죠. 정말로 말이 안 된다. 뻥카 부끄럽다. 근무태만 죄 묻고 국민의 세금 다 회수 추징하라. 에이스님 의견 주셨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했는데 이게 알려진 내용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른 것도 있는데요. 그 이야기 잠시 후에 이어가기로 하고, 자, 윤석열의 가짜 뻥카 출근길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뭐 늦을 것 같으면 관저에서 용산에 저 가짜 출근 차량 경찰 호위 붙여갖고 그거 기사 나왔을 때 어떤 느낌이셨나요? 저는 그래서 용산 이전 때도 왜 이걸 사서 하냐 이런 어려운 이런 변화를 네. 사서 하냐 이렇게 지적하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네. 저는 제가 당대표 하면서도 사실 당대표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 다 보고 이렇게 하면 하루에 한 13개, 14개 일정을 소화해도 매번 뭐 부족하거든요. 근데 대통령이면 솔직히 말하면 적어도 새벽 6시부터 일해도 네. 뭐 그게 꼭 옳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국가의 대사를 다 처리하기 어려울 텐데 이렇게 일반적인 이제 늦는다는 거는 8시, 9시를 넘겨가지고 출근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르게 출근 거리가 3, 4분 아닙니까? 거기 5분 아닙니까? 거의 네. 신호 통제 다 할 테니까. 근데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는 정말 실망스러운 겁니다. 이게 정말 실망스러울 정도인지 저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국민들에게 뽑자고 설득했던 국민의힘 또는 집권 세력 정말로 실망이 아니고 참담합니다. 저는. 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을 뽑은 것이 아니라 괴물을 뽑았다라고 의견 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예. 항상 대기하는 것이 대통령이 출퇴근이 어딨냐고 이렇게 주인발님께서 글을 올려주셨는데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 곳곳에서 2년 반 동안 이루어졌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사진을 최초로 공개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자, 이것도 술자리와 관련된 사진입니다. 누가 나오는지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 주십시오. 2022년도에 있었던 사진인데요. 자, 얼굴 보면 누군지 아시겠죠? 오른쪽은 신평 씨. 신평 예, 교수고 네. 윤석열 당선인 시절입니다. 예. 그리고 아랫부분에 왼쪽에 있는 저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유희림. 네, 유일임 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죠. 예. 2022년 4월에 경주에 가서 윤석열 당선인 얼굴 한번 보십시오. 네. 어떻습니까? 예. 맨 얼굴입니까? 예. 아니면 완전 만취된 얼굴이죠. 몇 잔을 마셨겠습니까? 저 자리에서. 저 정도면은 제가 볼 때 소맥으로 한 20잔 이상 드셨어요. 네. 어떤 자리든 사람들끼리 앉아서 술을 마실 때요. 본인이 주도해서 더 많이 마시면 12명 앉아있으면 12잔을 자기가 더 마시고요. 네. 이야기를 하셨지만 300cc짜리면 자기는 500cc짜리 갖다 놓고 마시고요. 수정막 마시면요. 1인 1병은 기본이고요. 2병, 3병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용산의 대통령실 뿐만이 아니라 안가에도 이번에 비상계엄을 선언하고 국회에서 해제 결의가 된 상황. 11월 3일 날 비상계엄이지 않습니까? 11월 4일 날, 12월 4일 날. 네. 삼청동이 아니라 삼각지에 있는 안가에서, 용산 안가에서 거기에 수육이 들어갔다라는 거 스피스가 단독으로 여러분들께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술이 들어갔다. 뭐냐 이 술이. 도대체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인이 선출직 공직자가 술을 이렇게 퍼마시고 국정 운영을 한다? 그리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후보 때부터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비상계엄 이후에도 술을 마셨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탄핵 사유와 관련된 심판은 비상계엄을 통해서 내란을 일으켰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술과 관련된 선출직 공직자의 이 행태, 뻥카,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술자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우리 신용환 교수님이 준비했던 자료 사진은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윤건영 의원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죠. 방송에 나와서 삼청동 안가를 아예 바를 넣으려고 했다.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 네. 그 내용도 있는데 윤건영 의원이 어떤 이야기 하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제보받은 게 있는데요. 예. 정권 초기에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측에서 삼청동 안가를 개조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 술집의 바 형태로 안가를 바꿔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안가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저희가 사후 취재나 사후 검증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다만 신뢰할 만한 제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업을 하고 계신 분에게 오파가 정확하게 갔던 거예요. 야, 현장도 가봐라. 네. 라고 해서 현장까지 가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사를 했대요? 근데 이제 이분이 공사까지는 이게 너무 겁나는 거죠. 보통 공사가 아니잖아요. 하여튼 뭐 제보는 분명하게 들어왔고요. 예. 저도 황당했죠. 처음엔 그 제보를 받았을 때는 야, 어떻게 안가를 바로 바꿀 생각을 하지? 라고 해서 제보 받은 지는 꽤 됐는데 네.
국회에서나 언론에 말씀을 안 들은 이유가 상상력이 너무 비약됐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보니까 실현 가능하겠는데? 그리고 술자리를 겸한 작당 모의, 과거 군사정부 때처럼 그런 게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계엄 해제한 날 4일 날 저녁에 네. 박성재 당시 법무, 이상민 행안 이런 사람들이 삼청동 안가에 갔다면서요. 왜 갔냐 물어봤을 때 해명이라고 내놓은 것 중에 하나가 해 넘어가기 전 한번 보자기에서 만난 거다. 그게 딱 맞아떨어지죠. 이제 바에서 술 한잔 하면서. 야, 바에서 술을 한잔 한다. 실제 이제 저 4일날 저녁에 삼청동 안가가 아니라 스픽스는 취재를 통해서 용산 안가에 가서 술자리가 벌어졌다라고 이제 했고요. 박성재 법무장관은 그 자리에는 가지 않았다. 네, 네. 자, 이런 것인데. 삼청도께 아마 다 이제 취재진이 앞에서 카메라 찍고 하는 게 들켜서 네. 박성재 장관은 그때 아마 관용차를 탔고 법제처장은 저 택시를 타고 오고 뭐 그랬었죠. 삼청동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노출됐다는 게 어느 정도 알려지면서 곧바로 다른 쪽으로 옮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날은. 자, 폭탄, 술, 그리고 결건 또는 파행적으로 업무를 봤는데 그 중심에는 술이 있었다. 저 바로 이제 개조했느냐 아니냐는 저희가 이제 검증이 사실상 쉽지는 않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제 추정으로 해보면 바꿨을 것 같다라는 느낌은 있습니다. 네. 한남동 공관에도 비슷하게 아마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들었던 것 중에 그 가로수길 예화랑에 보시면 조그맣게 밖에 테라스가 있거든요. 거기서도 술을 뭐 가끔 했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뭐 거기서 술을 먹어보진 않아서. 그렇게 보면 그런 어떤 분위기 따지고 분위기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공사를 했을 수도 있겠다. 맨 처음에 취임해서 당선인 시절에 삼풍 아크로비스타 앞에 술집에서 멀게서 사진 찍힌 거 보셨잖아요. 네. 그 집이 가면 약간 그 고풍스럽게 비슷하게 돼 있거든요. 인테리어 같은 게. 그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국무총리가, 뭐 이 사람은 선출직이 아니고 임명직이니까. 네. 자, 제쳐놓을게요. 서울시장이, 부산시장이, 대구시장이, 인천광역시장이 저런 식으로 술을 마시고 출근을 하지 않는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역에서 바로 주민소환 들어가겠죠. 그렇겠죠. 예. 주민소환 이 법이 있으니까 지자체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주민소환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언론은 그런 단체장을 그대로 두겠습니까? 그렇죠. 절대로 그냥 안 두겠죠. 안 두겠죠. 네, 국회의장이 만약 그렇게 했다. 네. 그냥 두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임명직이니까 당연히 감사원이 작동을 예. 해야 되는 거고. 자,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고위공직자가 이런 식으로 했다. 장관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언론에서 한 줄만 보도가 되더라도 그 사람은 자리를 유지하지 못하겠죠. 자, 오늘 이걸 종합해서 저희들이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리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언론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소문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같이 드신 분도 많죠. 같이 마셨던 사람도 많다. 네. 자, 그렇게 됐는데 왜 이 내용이 이제 지금에서야 드러나느냐? 왜 지금까지는 지적을 하지 않았느냐? 그동안 이렇게 이제 정말 온 국민한테 총을 또 국민의 대표인 국회한테 겨눈 거니까 온 국민한테 겨눈 거죠. 이런 파격적인 게 오기 전까지는 좋은 게 좋다. 그리고 기득권만의 기득권의 논리가 있잖아요. 자기들 가서 누구랑 해서 술 먹었다를 오히려 사석에서는 자랑질하고 이런 문화가 이제 뿌리 깊게 자리 잡았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쉬쉬한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저도 한두 가지 후회가 되는 게 있어요. 실제로 한 9월 달쯤부터 윤 대통령이 삼청동 안가 쪽에서 술을 자주 먹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모 인사에게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린다라고 저기를 한번 이렇게 드린 적도 있어요.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거기서 맨날 술 먹으면서 이런 비정상적인 의사결정, 비상계엄 이런 것들이 싹이 튼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정말 국민에게 총불을 겨누는 이런 비정상적인 의사결정, 그 근본 원인, 아마 같이 술 먹고 같이 좋아라 박수치고 했던 분들 모두가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상적 사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내란을 획책하고 구상했을 때도 술자리를 만들어서 계속했을 것이다. 더 충격적인 게 그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뒤에서 직원이 의자 넣어주고 네, 예. 앉아서 하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적이었던 게 그 정신없는 와중에 야, 비상계엄을 세상에 앉아서 하는 인간이 어딨냐? 라고들 많이 이제 화가 난 거거든요. 비상이라는 건 그야말로 비상이고 엄중한 거잖아요. 그때 나온 말이 뭐냐?
지금 술이 이렇게 이제 과하게 소맥을 많이 먹고 하다 보니까 고도 당뇨가 걸렸다라고 풍문이 나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회의를 하고 그럴 때 어떤 때 순간적으로 삐끗한다든지 넘어진다든지 서서 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회의 탁자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앉았을 때도 이러지만 서서도 이러거든요. 네. 지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도 그 위중한 와중에도 의자를 밀어서 앉혔다라고 이제 풍문이 돌 수밖에 없는 거고, 주종도 아까 수정방 말씀하셨지만 평소에 정말 소맥 뭐 주종을 안 가리고 그렇게 좋아하고 저 화요 소주 이런 것들도 이제 뭐 거의 안 가리고 했었는데 아마 그 당뇨나 이런 거에 이 술이 상대적으로 조금 나은가 봐요,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이 주종을 최근엔 이걸로 많이 바꿨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 준비한 사진 하나 공개를 하겠습니다. 서문시장, 대구죠. 대구 서문시장 삼겹살 거리 상인 간담회가 있었는데 네. 그 내용 사진 좀 띄워주고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 대구 서문시장이 아니고 예. 네, 청주 청주 삼겹살 거리. 서문시장, 예, 네네. 청주 삼겹살 거리 네, 상인 맞습니다. 간담회. 저기 이제 청주를 방문하던 날인데 청주에도 서문시장이 있다, 그죠? 예. 서문시장 있습니다. 저기 서문시장이라고 써 예, 있죠. 지금 보시면 저기 벌써 술병이 몇 병입니까? 그 앞에 간담회라고 하고 유튜버들이 찍을 때는 술병을 밑에다 감춰놨죠, 주로. 예. 그런데 이제 간담회가 형식상 간담회가 뭐 한 5분 진행되고 원래는 진짜로 간담회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뒤로는 이제 지금 저 12분이거든요. 보통 이렇게 먹습니다, 평소에. 그냥 각자 뭐 브라보하고 각자 먹는 게 예. 아니라 이걸 한단 말이에요. 12잔을 연속해서 그냥 12명이면 12잔 예. 먹는 거죠. 보통 대선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저 정도 지위에 있으면 간단히 그냥 입만 대는 척 한다든지 이러는 게 통예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날 저 사건, 저 술자리 이전에 더 놀라운 자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전날 이제 그날 3시 반에 청년들과의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체를 둘러보다가 청주에 보면 국립현대미술관 청주 분원이 있거든요. 거기를 둘러보다가 갑자기 저를 조용히 불러요. 이제 왜 저희도 술 많이 먹으면 낮에 술에 되게 힘들 때 있잖아요. 네, 아침에는 그냥 대충 활동하다가 낮에 또 힘들 때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쉴 데 없느냐 해서 제가 순간적으로 큰 호텔을 할까 하다 사람 눈에 띌 것 같아서 어제 그 호텔로 다시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네. 방이 있느냐 하니까 이제 지배인이 방이 있다. 그래서 확정되면 알려달라라고 저한테 또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청년과의 간담회를 어떻게 했느냐. 청년들은 그 자리에 참석해서 청년 창업자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이었는데 어떤 의견을 전달해서 몇 날 며칠을 기다린 거잖아요. 네. 굉장히 기대를 갖고 기다리고 한 거잖아요. 모두 발언을 딱 하고 비공개라고 하면서 갑자기 중요한 급한 일이 생겼다라고 빠집니다. 저와 수행기사와 윤석열 씨가 빠집니다. 자, 중요한 행사에 몇 날 며칠을 기다리고 청년들이 창업과 관련된 뭔가 건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모두 몸이 발언하고 네네. 견디질 못하니까 그렇죠. 예. 쉽게 얘기하면 숙소를 찾아 들어가 버렸다. 예. 행사를 사실상 취소해 버렸다. 실질적 그 간담회는 없는 거죠. 없는 것으로. 예. 뭐 청년들은 이제 흔히 뭐 타운홀 미팅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을 꽤 좋아하잖아요. 그런 대형으로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모였어요. 모두 발언하고 기념사진 찍고 실제로 실질적 간담회 못 하고 대비다 하면서 급한 일이 있다라고 이제 간 거죠. 그러면은 가만히 있습니까? 거기 온 사람들. 그래서 나중에 굉장히 많이 항의를 받았죠.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럼 저희가 뭐라고 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굉장히 긴급한 일이 있었다라고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상시화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이준석 대표가 통째로 일정을 날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일정에 모였던 사람들, 의전하자고 모인 사람들, 또 실제 팬들, 그다음에 보통 어디를 가면 정책 같은 거 발표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정책 발표를 위해서 준비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서면으로 가름하고 멍뚱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날 지방 예를 들어 어느 지역 같으면 그 지역에 언론이 있잖아요. 사진도 찍고 기사를 내야 되잖아요. 그 언론들은. 그런데 이제 보통 거짓말하는 게 뭐예요? 굉장히 뭐 중요한 안보상에 뭐 이런 것들 긴급회의가 있었다든지 예. 또 뻥치기 좋은 게 외국에 뭐 주한 뭐 미국 뭐 어디 대사 긴급하게 뭐를 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이제 엉뚱한 거짓말을 하면서 빠지는 거죠. 그날도 마찬가지로 청년들은 정말 할 말이 많았겠죠. 그런데 정작 사진 정도 찍는 거 모두 발언하고 기념사진 찍는 거하고 긴급하다 빠졌죠. 호텔에 다시 갔습니다. 네. 직원이 또 있잖아요. 어제 본 직원이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서 못 본 척 하라고 제가 하고
이제 호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까 상인들하고 저 저녁 자리가 7시에 있는데 네. 또 저것도 1시간 또 늦어요. 8시에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호텔로 가서 다시 이제 잠을 4시간 자고. 정도 이제 쉬었죠. 4시간 정도로 예, 예. 호텔에 쉬었어요. 이게 일반인들 기준으로도 낮에 업무 시간에 만약에 직장 다니다가 호텔 방 가서 낮에 예. 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대선 후보가 대선 후보.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네. 몸을 제가 정말 창피한 거 한번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예. 그러고서 저는 밖에서 기다리다가 다음 저 간담회를 가서 준비를 또 해야 되잖아요. 예, 상인들하고 미리 맞춰야 되잖아요. 이것저것을. 그래서 기다리다가 계속 안 나오길래 저는 먼저 그쪽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한번 보여줘 보세요. 청구서를 네.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러고 나서 그날 제가 너무나 창피한 문자를 하나 받아요. 호텔 직원이 반값 계산하고 나가버린 거죠. 밥값 계산을 안 하고 나와서 네. 그 낮에 저보고 저 자세히 읽어보시면 무슨 호텔입니다 돼 있고 호텔 직원입니다 돼 있고 호텔 계좌번호 보내드립니다 하고 그 밑에요. 저도 대선 때 이제 정신없으니까 그날 저녁 7시 26분에 저한테 이제 6만 원을 보내달라고 보냈는데 저는 까먹고 있다가 12월 3일 날 다시 왔더라고요. 네. 직원입니다 하면서 호텔 계좌번호 보내드립니다. 6만 원 입금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날 보니까 제 신한은행 계좌로 6만 원 입금했더라고요. 네. 나중에 청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이자 청구를 붙여서. 해야 하고 그래서 호텔 나와서 이제 정말 4시간을 자고 1시간 또 일정을 또 수년을 한 뒤에 한 그 자리에 뒤에 이제 갔는데 그 다음에 아까 그 사진입니다. 서문시장 그 삼겹살 한번 사진 한번 띄워 주십시오. 저기 가서 네. 그러면 그날 저녁에는 이제 어제 술도 많이 네. 마셨으니까 조금 쉬고 좀 줄이고 네. 그래서 저 사진 보니까 이제 호텔에서 4시간 동안 자고 왔으니까 얼굴이 약간 얼굴이 부어있다. 조금 이제 부었지만 그래도 예. 또 컨디션이 예. 이제 술씨가 돌아온 거죠 다시. 자 저렇게 했는데 저기에서 다시 술을 조절하지 않고 또 완전 대치 또 만취가 상태까지 됩니다. 만취 상태까지 예. 마쳤다. 지금 여기는 간담회 자리죠. 이 네. 밖에 그날이 굉장히 추웠어요. 이 진눈깨비가 그 전날도 오고 수많은 팬들이 밖에서 기다려요. 대선 때니까. 네. 계속 여기서 1시간 늦게 온 데다가 또 부어라 마셔라 되면서 또 늦어지는 거죠. 이런 게 보세요. 그러면 제가 어젯밤에 대전 세종에서 이미 취해서 왔잖아요. 새벽 2시 반까지 또 완전히 그럼 부어라 마셔라 했잖아요. 낮에 힘들어서 좀 쉬었죠. 다음날 또 부어라 마셔라 했잖아요. 하루 이틀입니까?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의견을 묻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보호가 돼야 됩니까? 공식 일정, 당에서 쓰는 선거 비용은 국고에서 보조하는 예산 아닙니까? 당원들이 낸 당비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대선 캠페인을 하고 있는 중에 일정을 취소하는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중간에 호텔에 가서 잠을 자고 그 다음 일정을 늦게 갑니다. 그날 저녁에 다시 술을 마십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었고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낱낱이 드러내서 어떤 인물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뽑았는지 지금 이 사람이 탄핵이 되는 과정에 놓여 있지만 이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뽑은 대통령이 이런 짓을 해왔다라고 하면 양해가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단 몇 %의 양해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선출직 공무원이 이런 행동을 했을 경우에 여러분은 주권자로서 용인하겠습니까? 정말로 답답해서 저는 미칠 지경입니다. 왜 이런 자를 대통령으로 뽑아놓고 우리가 왜 이것을 주제로 토론해야 하는지 정말로 저는 믿기지도 않지만 억울해서 반드시 이 사실을 밝혀야 하겠다는 생각이 더 듭니다. 점검 없이도 알려야 합니다. 술을 그렇게 잘 먹는 대통령인 줄 몰랐다. 예. 잘 먹을 수 있죠. 국정 운영에는 정상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정을 술 때문에 망쳤다. 이게 지금 전 세계 토픽감이 될 만큼 심각한 문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 술이라는 건 흔히 이제 매개물이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처음 봤다든지 어색한 분들 분위기를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차원에서 뭐 한두 잔 마신다든지 물론 뭐 기분 좋은 날 많이 마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 날 예를 들어 휴일이라서 뭐 쉰다든지 이럴 수 있는데 이 매개물이 엉뚱하게 작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됐죠.
그분하고 술 먹는 건 제가 직접은 못 봤습니다만 이게 이제 평소에 술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거침이 없죠. 그러면서 말하고 표현하는 게 다 이게 크죠. 과장처럼 크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땡땡 이 새끼 하면서 이거 쓸어버려 이런 게 이제 마구 나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땡땡이라고 하지 말고 그것도 이재명 이 새끼 딱 쓸어버려라고 했던 걸 직접 들으신 거 아니에요? 예. 뭐 그거를 본인은 표현하지 않지만 제가 그렇게 표현할게요. 이재명 이 새끼 다 쓸어버려라고 했던 것을 한 번만 본 게 아니잖아요. 예. 저만 본 게 아니라 여러 최고 수뇌부들이 봤죠. 거기에다가 일종의 이제 저는 분노 조절 장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화가 와서 특히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한 어떤 네. 전화, 특히 그날 제가 도저히 이걸 못 참고 막 소리 지르던 날은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보고를 하는 것 같았어요. 저쪽 방으로 들어갔는데도 막 쩌렁쩌렁 막 뭐 개XX 소XX 막 튀어나오죠. 이렇게 한창 올라갔다가 와서 마치 평정심을 찾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네.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쫄아가지고 죽죠. 안에서는 막 쌍욕을 하면서 예. 욕지거리를 하고 나와서 대통령 후보가 회의하는데 그 사람들 누가 거기에서 직언을 하면서 조언을 합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아까 권영세 지금 이제 예. 비대위원장 형 합니다. 회의 자리에서 공적 자리에서 회의 권영세 자리는 공적 의원의- 자리잖아요. 예, 예. 회의는 공적 예. 자리죠. 이거 뭐 술 먹으러 모인 자리는 예. 아니니까 다 서류 놓고 막 이제 하고 있는 자리인데 형 합니다. 그러면서 친절하게 또 에피소드도 막 얘기해요. 네. 어렸을 때부터 뭐 대학 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고서 형 얘기합니다. 공과 사가 구별이 안 되니까 형이라고 불리운 사람들은 힘이 얼마나 많이 쏠려 가겠습니까? 예. 거기에다가. 이런 거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왔다. 그런데 그때는 대통령도 아닐 때잖아요. 대통령 뭐 여론조사가 1등 나오고 지금 2등 나올 때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당선이 됐다. 말렸겠습니까? 네. 옆에서 알랑방구 끄는 사람들이 더 아마 드글드글 했겠죠. 그러면서 더 가속도를 받았고 저는 그 뒤로 더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워졌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술 때문에 망쳤다. 아니 이런 말을 할 게 아니고 술 때문에 망친 나라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법적 정치적으로 단죄해야 한다. 이 말씀 드리면서 김상우 의원이 윤석열 탄핵에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분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죠. 김상욱 의원 사진 한번 띄워 주십시오. 자, 윤석열 지난 6개월 동안 술로 폭탄으로 시작해서 폭탄으로 끝나는 모임만 했다. 보수를 배신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윤석열이다. 주변에 있는 참모들은 다 듣기 좋은 말만 한다. 그 앞에 가면 진심으로 조언하는 것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울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대구 출신 김상욱 의원은 지금 탄핵을 주도하고 있고 또한 윤석열의 폭탄주와 관련된 기행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 이렇게 마치는 대통령 떠받들고 아직도 내란을 획책하고 있는 집권 세력 내부의 사람들이 없습니까? 정치인들 없습니까? 겸 어쩔 수 없는 일 아니었나라고 옹호하는 사람 없습니까? 언론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 이재명만 대통령 안 되면 된다. 민주당에게 정권만 안 넘어가면 되니까 계엄이면 어떻냐? 2차 계엄이면 어떻냐? 내란이면 어떻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런 대통령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울 정도가 아니라 참혹합니다. 제 스스로. 어떻게 대통령,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이렇게 술을 퍼마시면서 일정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지금도 술 때문에 사고와 기행을 계속 하고 있느냐. 그리고 엊그제 방송에서 나온 이야기이지만 전국에 있는 무당들 다 모아놓고 살풀이 하면서 네. 지금도 국태민안을 기원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누가 이 사람을 뽑았습니까? 이 정도 되면 뽑힌 사람도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이 사람들을 뽑아준 사람도 정말로 장탄식을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후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뻔뻔하게 나와서 윤석열 비상계엄 맞다고 큰 소리치고 광화문에서 모여서 윤석열 만세를 외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네. 이 사람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함께 가야 하는 것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제가 술에다가 이제 술이 많이 과하게 되면 아무래도 정신이 혼미하고 판단력이 흐려질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주술 역술적인 측면이 가미가 된다면 지금 오늘날과 같은 이런 최악의 결과가 오는 거 아니겠냐. 가다 보니까 이제 건진 천공을 지나서 버거보살까지 나왔는데 제가 이 역술 관련해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차량 번호 제가 써서 드리고 네. 한번 좀 띄워줘 보세요. 윤석열 씨가 개인 핸드폰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개인 핸드폰이 010에 5땡땡땡에 5땡땡땡으로 끝납니다. 기존에 썼던 것이. 근데 그거 뭐 바꿨다고 하니까 그렇게 5가 들어가 있어요. 저게 지금 그날 호텔에 투숙할 때 쭉 저거했던 수행하던 차 번호들입니다. 윤석열과 관련된 맨 후보와 위에 관련된 웬만한 차는 오자가 다 계속 오자가 드러나지 들어가죠. 않습니까? 집무실도 5층 다 웬만한 건 오자가 들어갑니다. 왜 오자를 그렇게 좋아합니까? 뭐 오방에 뭐 주술적인 예. 그 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들. 거기에다가 후보실에 이제 입구에 보면 들어갈 때 보면 여직원이 두 분이 이제 있었는데 저는 여직원분들하고 뭐 개인으로 명함을 주거나 인사하진 않았습니다만 거기 이제 한 분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이 건진 법사 딸이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실제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그래서 왜 그분이 여기 와 있냐 그랬더니 뭐 사진 뭐 이런 거를 한다 이런 얘기를 그 당시에 들은 바가 있습니다. 회의 네. 들어갔을 때. 그러면 어떻게 물론 이제 그분이 뭐 사진에 특출내서 뽑았다 뭐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만큼 깊숙이 술과 주술 역술 관련된 분들이 굉장히 깊숙이 있다. 오늘 제가 전화 받은 것 중에는 전국의 5대 명산에서 무슨 삼조고라고 하는 그 기존에 이제 몇몇 협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삼조고라고 하는 협회를 만들어서 그 협회 분들 그쪽에 이제 주로 무속인들이 중심이 돼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국태민안 뭐 하면서 구술했다. 그러면 한 번 할 때마다 돈이 그게 얼마냐. 그걸 다 누가 됐느냐. 누가 그럼 그걸 주도해서 했느냐. 이런 의문으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제보를 준 게 있습니다. 자, 그 내용도 저희들이 확인을 좀 더 해서 직접 그 발언 내용을 공개할지 아닐지 이제 판단을 해보기로 하고요. 송지문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뒷골목 양아치 수준이다. 진짜 뒷골목 양아치 수준이다. 그리고 연하님께서는 한덕수만으로도 한패다. 여기도 지금 무당에게 굉장히 의존을 했다고 박지원 의원이 지금 폭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한덕수 부인 말고도 제가 또 들은 분이 있습니다. 모 장관 후보였던 예. 사람도 뭐 그런 쪽에 같이 관련돼 있다고 들었는데 물론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는 예. 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성형외과도 본인이 가고 있는 성형외과가 5층이다라는 이야기. 야, 정말로 닭발로 패주고 싶다라고 그라시아님들. 우리가 지금 이런 대통령 밑에서 2년 반 동안 사실상 정신적 계엄 상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목소리 내야 합니다. 더 이상 용서가 되지도 않습니다. 한덕수 지금 내일까지 기다리면 헌법재판관 임명하겠다라고 시한을 연장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이미 이 사람을 대통령 만드는 계획이 있었다. 이거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 오늘 저녁 8시 10분 네네. 역전의 용사들에서 여러분들께 상세히 알려드릴 텐데요. 노영 변호사가 진행하는 역전의 용사들 꼭 봐주시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확인하는 내용 하나하나를 여러분들께 있는 그대로 다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이들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국민에게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망친 나라 우리가 되살려야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하나 만천하에 알리면서 반드시 법의 심판 그리고 정치적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술 자체도 문제지만 술로 인해서 흐려지는 판단력, 예. 특히 국정에 대해서 제대로 안정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판단을 잘못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까지 극단적으로 와서 또 주술 역술까지 합쳐져서 지금 비상계엄까지 온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술 잘 먹고 말 잘하는 사람 1시간 이야기하면 50분 이상 혼자 떠드는데 말 잘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잖아요. 어떤 순간순간에 요령이 굉장히 강한 거죠. 하다 보니까 지금도 이 큰 사고를 쳐놓고 똥을 완전히 싸놓고 계속 뭉개면서 요령으로 이걸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 온 국민들께서 똑똑히 지켜보고 절대로 한 치도 한 틈도 틈을 주지 말고 긴장하면서 저희 손으로 꼭 이걸 돌파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추술이나 그리고 굿서로 이것을 돌파할 수 있다고 여전히 착각하고 있고 어딘가에서 연기를 뿜으면서 종소리를 울리면서 이 위기가 돌파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용산에 아직까지 탄핵에서 그리고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배우자입니다. 끝까지 우리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 그리고 그게
조력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고소의 전략 이렇게 준비한 내용은 끝을 내야 되겠습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신용환 교수의 신용환의 직관TV도 덕분에 많은 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십시오. 마지막까지 3,500분이 이 방송 봐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워낙 탄핵 국면이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어서 이 내용보다는 탄핵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지만 이거 지금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지 않으면 우리도 우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라는 판단으로 오늘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제 옆으로는 안성씨가 저희들에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K반도체 벨트의 중심, 미래첨단 산업의 메카 안성시인데요. 김보라 안성시장이 안성이 도농복합에서 이제는 첨단 도시로 바뀌고 있다. 안성의 미래가 매우 밝다. 안성 출신 여러분 자부심 가지고 정말로 격려 많이 해주시고요. 안성에 지금 살고 계신 시민 여러분, 20만 시민 여러분, 정말로 더 큰 안성을 만드는데 다 함께 손잡고 열심히 달려가시길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우리가 방송을 하면서 잠깐 문제가 되어서 네, 문제 제기를 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네. 자, 우리가 내란 속에 한 명 더 있었다. 건진법사 긴급 체포된 이유가 그리고 계엄 비상계엄 날짜에 숨겨진 기미가요와 주술이라는 방송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남녀 호랑교하고 그리고 한국 SGI와 관련된 얘기가 있었는데 한국 SGI 측에서 보도 내용이 바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더 잠깐 해명 좀 해주시죠. 아마 이제 제가 그 남무 호랑개교 그 독송하고 하는 것들이 같아서 어떤 그 분파 이런 것들은 내용은 자세히 모르고 제가 어떤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SGI 쪽에 계신 분들 마음이 상했다 그러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어떤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제대로 파악 못한 그 부분은 제가 더 제대로 파악을 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고쳐 나가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방송하는 내용 중에서 100% 완벽하게 사실 확인 못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 경우에 여러분 이의 제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판단해서 정정과 수정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해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소의 전략 50분 정도 준비했는데 워낙 이야기가 뜨겁게 진행되다 보니까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신영 교수님 고맙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스픽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